자, 이번 시간에는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거야. 그럼 일단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잖아, 음함수라는 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양함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함수라는 게 있어요. 양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통 봤던 대부분 함수가 다 양함수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제곱 더하기 뭐 2x 빼기 5 이런 함수라거나, 아니면 y는 뭐 sin x라거나 등등등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양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양함수에서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립변수라고 부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y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종속변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방식들은 다 음함수라고 하는, 양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니?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함수를, 예를 들면은 뭔가 방정식 형태로 쓴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함수를 쓸 때, 아니면은 뭐 3x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쓸 수도 있거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음함수라고 해. 이렇게 표현한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x에 따라서 y가 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관계식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뭐 y에 따라서 x가 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몰라서 그걸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이잖아, 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지. 함수는 원래 x값이 하나 결정되면 y값도 하나만 결정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함수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적당하게 구간을 잡으면은 함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음함수라고 하지, 사람들이. 일단 양함수랑 음함수 표현법 차이는 알겠지. 양함수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그다음에 음함수는 그런 게 구분 없이 뭔가 방정식 형태로 써진 거.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약간 이런 꼴로 써진 거. y는 fx의 꼴로 써진 거. 얘는 f의 x 도형의 방정식 할 때처럼 이렇게 써진 거를 우리가 음함수식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 만약에 음함수로 이제 미분을 하고 싶은 거야? 미분을 하고 싶으면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를 y에 관해서, 뭐 여기 있는 애 y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죠, 사실. 뭐 y 제곱은 뭐 1 빼기 x 제곱해서 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 빼기 x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서 이거를 미분해도 괜찮지만 벌써부터 조금 불편해 보이지. 조금 밑에 있는 함수 하려고 쳐봐. 만만치 않죠, 이게. 그래 안 그래? 만만치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단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예전에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게 음함수 미분법의 포인트입니다. 알겠니?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법 잠깐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건지. 뭐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가 있어요.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다고 적읍시다. 그래서 하나는 y는 fu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는 gx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쳐봐. 됐지? 그럼 u에다가 어쨌든 gx를 대입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면은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y는 f의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합성함수의 dy dx를 이제 구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 그리고 dy dx라는 거는 얘는 극한식이었잖아, 그치? 이거 극한값식이야, 극한이야. dy dx는 극한. 뭐였냐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x의 증분을 0으로 보낼 때 그 x의 증분과 y의 증분의 비율을 관찰하는 거고, 됐죠? 이거를 우리가 dy dx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며, 아니면 이걸 f'x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괜찮니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를 내가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여기 있는 애를 그냥 여기 이걸로 미분했다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다 무슨 뜻이냐면, 함수에서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x의 증분과 y 증분의 변화율을 보는 걸 도함수를 구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보통 x축 y축에다 함수를 그리니까. 됐니 여기까지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dy dx를 이제 구해볼 건데, 자, 한번 구해볼게요. 당연히 여기 있는 y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y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저기 있는 y 좌표값을 x 좌표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다는 거라고 지금. 변화율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일단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보자는 건데, 저기는 함수를 딱 봐도 알겠지만 변수가 다 뭐야? u로 돼 있지. y는 f라고 써 있으니까 u에 대한 함수 아니야 저게. 그래서 일단은 x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율을 조사할 수가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냐면, u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이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델타 u라는 게 원래 극한식이 없던 거죠. 극한식이 없던 거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만들어 줬어. 그 다음에 여기다 델타 x 이제 없던 거 다시 써준 거야. 밑에 있던 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델타 x가 0으로 가면은 당연히 델타 u도 0으로 갑니다. 너무 당연하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x의 증분이 0에 가까워지면 y 증분 모든 게 다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의 극한과 얘의 극한을 구해주면, 저 앞에 있는 거는 dy du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du dx가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자, y를 지금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우리가 이걸 f'u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을 거고, 저 dy dx라는 거는 저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g'x를 쓰면 되는데, 근데 저 u가 원래는 gx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f'의 gx에 g'x가 곱해진다. 이렇게 이제 미분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여기야. 여기 좀 잘 봐줘. 여기에서 누구를 잘 보냐면은, 이 과정이, 자,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x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u로 미분했지? 그럼 u로 미분했기 때문에 이런 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저 뒤에는 이런 애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극한식을 이제 조작하다 보니까. 맞니?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음함수를 미분을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내가 한번 미분을 해볼게. 자, 이 음함수의 dy dx를 한번 구해보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다 각각의, 이게 지금 누가 종속 변수고 누가 독립 변수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각각을 다 dy dx를 구하는 거야.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모든 항에 있는 거를. 그래서 dx에 일단 저 y에다가 함수 자리잖아. 거기다 이렇게 적어. 얘는 dx에 여기다 y제곱 적고, 그 다음에 dx에 1이라고 적어서 저 각각의 모든 항을 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미분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얘는 변수가 잘 맞지. x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쟤는 그냥 미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걸 딱 봤더니 변수가 y제곱이지 지금. 그럼 밑에 있는 미분 변수랑 안 맞죠. 그럼 미분 변수랑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럼 얘는 여기다 dy를 먼저 해야 돼. y의 값에 따라서 y제곱이 변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변화를 관찰한 다음에 여기다가 dy dx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0이니까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그럼 너는 2x 더하기 dy제곱을 저 dy 해주면 2y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 dy dx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dy의 dx가 빼기 x분의 y가 된다. y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냥 각각의 항을 그냥 다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냥 다 x로 미분하는데 거기서 x랑 변수가 맞지 않는 애들에서는 이런 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만약에 얘 변수가 안 맞지. 변수가 안 맞으면은 어쨌든 그 변수를 미분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미분을 하세요.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하고,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dy dx 요거를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야. 그냥 모든 항을 x로 미분하면 돼. 근데 x로 미분하다가 미분 변수가 안 맞는 애들은 그냥 그 문자로 미분하고 뒤에다가 dy dx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니? 그리고 이걸 또 그림으로도 이해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dy dx 구하는 게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 한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1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내가 그냥 얘 하나 듣게 이거 좀 바꿔줄게. 이거 25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25. 이거 25로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다 온 거지. 자, 그러면 얘 위에 지금 3,4라는 점이 있겠어 없겠어? 이 원위에 3,4라는 점이 있겠지. 왜냐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25 어차피 나오니까. 그럼 3,4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3,4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려. 그럼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접선에 내가 기울기를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럼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90도가 됩니다. 이게 접선이니까. 거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 구해봐봐. 여기가 어차피 원점이니까 녹색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지. 맞지? 그러면은 저 빨간색 직선은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지.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딱 주고 이 문제를 딱 주고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까지 구하라고 했다고 치면 문제에서, 그럼 x가 3일 때 y값까지 뽑아내서 여기다가 3 집어넣고 그때 y값이 4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도 돼?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고 좀 더 가볼게.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도형 뭐라고 해? 너네 기하 배웠지? 이거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으로 해보래요. dy dx를 구하라. 미분해봐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한 번만 좀 자세히 쓰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할게.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애는 그냥 어차피 미분 변수가 잘 맞잖아요. 그럼 미분 변수가 맞으니까 그냥 하면 돼. 그럼 25분의 2의 x 하면 끝나고 앞에 거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뭔가 안 맞지. 근데 그냥 미분 쳐. 그럼 8분의 1y지. 근데 8분의 1y를 하고 내가 저기 있는 애를 x로 미분했다는 걸 여기다 적어주면 돼. y를 x로 미분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곱해질 거고 오른쪽 친구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dy dx 8분의 1 너는
25분의 2x가 된다. 그럼 양변에 8을 곱해. 양변에 8을 곱하면 너의 dy dx는 25분의 16의 x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제 dy dx 구하래. dy dx 구하는 건데 지금 구하려고 봤더니 함수가 뭔가 곱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이제 앞에 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할 때 그냥 곱미분 하듯이 하면 돼. 그럼 곱미분하면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 2x지.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는 그냥 내버려 줄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지. 그럼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다가 이제 미분을 할 건데, 이렇게 미분을 하다 보면은 이번에 변수가 안 맞았지. 변수가 안 맞으니까 3y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y를 x를 미분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써주고 저 뒤에 거 이제 미분하면 0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dy dx는 3x제곱 y제곱분의 마이너스 2x의 y 세제곱인데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됩니다. 그럼 3x분의 마이너스 2y에 이렇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미분하면 돼. 각항을 다 미분하면 돼. 하던 대로. 근데 거기서 변수가 이제 x랑 안 맞는 순간 걔 뒤에는 뭐가 들어오면 돼? dy dx를 좀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만약에 이게 t로 돼 있어. 만약에 t로 돼 있다 쳐봐. 그럼 여기가 t로 돼 있는 거고 여기가 t로 돼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t를 x로 미분했다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문자 바뀌면은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 짠, 3번. 자, 3번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디 갔어?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2에 x 빼기 y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dy dx 구하라고 했지. 해볼게. 그냥 한다. 저거 식 2x 곱하기 2y로 변형해 놓고 해도 되는데 그냥 해. 자, 이거 합성함수로 할게 나는 미분법을. 그러면은 일단 미분 쳐. 그럼 일단은 그대로 일단 썼습니다. 그대로 내비를 두고 그 다음에 속미분 쳐야지. 속에 들어있는 함수가 뭐야? x 플러스 y지. 그걸 이제 미분을 치는 거예요. x 플러스 y를. 그럼 x는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지. 그냥 1이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x로 미분이 안 되지. 그럼 dy dx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앞에 거는 겉미분, 뒤에 거는 속미분 이렇게. 자, 그러면 더하기. 그 다음에 쟤를 또 미분해. 일단 그대로 써. 그런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미분하면 dy dx. 그 다음에 상수는 미분하면 0. 됐나요?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그럼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x 플러스 y 그 다음 dy dx 곱해져 있는 거 저 뒤에 것까지 처리를 하면 2의 x 빼기 y dy dx 요거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할게요. 플러스 2의 x 빼기 y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요 두 개 친구 다 이항시켜. 저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2의 x 플러스 y 빼기 2의 x 빼기 y dy dx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y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일단은.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나눠버려. 그럼 dy의 dx는 자, 이거 나눌 건데 저기 마이너스 많으니까 귀찮지.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나눴다고 쳐. 그럼 2의 x 빼기 y 빼기 2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2의 x 빼기 y 더하기 2의 x 플러스 y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됐어?
합성 함수로 돼 있었을 때 이런 느낌을 하면 돼요. 넘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뭐냐면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 배워볼 겁니다. 역함수의 미분법.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은 뭐냐면, 그럼 일단 역함수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게. 자, 어떤 x가 있어요.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f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일단은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f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x가 하나 결정되면 y도 하나씩 결정되는, 그러니까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이렇게 딱 순서 짝이 정해져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던데 문제는 알지?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그래프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1,2라고 치고 뭐 여기가 3,4라고 치면은 만약에 x를 내가 하나 결정하면은 y값이 겹치는 게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y값을 내가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x가 딱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다른 x는 없어. 그런 게 1대1 대응인 거지. 뭐 내가 4를 만들려면은 이 함수에서는 무조건 3을 넣어야만 4가 나온다. 이런 걸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었을 때, 자, 우리가 대응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요. 이렇게 만든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정의를 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예를 들어 역함수를 처음 배울 때 역함수 구하는 것도 사실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니네가 역함수 사실 구할 수 있거든. 그럼 구해보면은 2x는 y 빼기 3이고,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할게. 역함수 구할 때 너네 x랑 y 바꾸잖아요. 그래서 x랑 y 바꾸고 이거를 y에 관해서 그냥 정리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역함수가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3이 되지. 그럼 역함수를 미분하겠다는 거는 니네가 역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서 얘를 미분해서 뭔가 해결해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에,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함수를 이렇게 줘.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미분 쳐보면 알겠지만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2거든요. 이렇게 얘 미분 치면 이렇게 되잖아. 아니면 여기 1로 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증가만 하기 때문에 역함수 1대1 대응이잖아. 역함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너의 역함수 구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면은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너네들 이거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꿔. 이렇게 x는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y에 대해서 y가 얼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너네 이 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함수를 미분을 하고 싶으면 그걸 직접 구해서 미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로 미분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물론 직접 구해서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되게 번거롭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미분계수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뭔가 관계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이용해서 할 거냐면은 이런 관계를 이용할 거야. 우리가 예전에 수학상에서 아니지 수학하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자, f가 일단 1대1 대응이고요. 역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f의 역함수를 g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G
자, 자기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지. 이런 걸 배운 적 있어, 니네가? 자기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돼.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을 치면은 어차피 왼쪽은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그냥 합성함수 미분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오지.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런 다음에 이거를 f'x로 나눠주면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식. 자, 우리는 지금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g가 역함수 아니니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맞아? 그럼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이거야. 이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결국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랑 역수관계에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시,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 미분계수랑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때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이야. 여기 안에, 자, 여기에는 x가 들어가 있지 지금. 근데 여기 지금 x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fx가 들어가 있지. 여기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와 역수관계가 있는데 그 가로 안에, 즉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값은 다르다.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값은 다르다. 자, 여기가 x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얘 함수값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사니까 내가 그림으로도 보여줄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내가 어떤 함수 하나를 만들어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도입을 해. 됐지? 그 다음에 얘 역함수 하나를 만들어. 얘는 y는 gx라고 도입을 할게요. 이거 역함수야? 됐어? 그럼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겁니다. 지금 이때 그냥 여기 위에, 한번 잘 들어봐, 별 얘기 아니니까. 여기 위에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봐. a, b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f에다가 a 넣으면 현재 b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원점에서 예를 들어서 얘한테 접선 그렸다고 쳐봐.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얘 기울기 어떻게 돼? 원점에서 그은 거야. a분의 b 되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이 대칭 이동된 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를 그려볼게.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b, a가 되는 거지. 그럼 b, a가 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내가 접선 하나 그려볼게. 원점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 b분의 a가 되지. 아니,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은 니네가 이 그림을 지금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 a 미분에서 a 집어넣은 거랑, 응? g 미분에서 b 집어넣은 거 곱하면 얼마 되니?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되겠니? 1 되겠죠, 이렇게. 아니, 됐냐고. 그래서 그냥 그림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어쨌든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랑 역수관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핵심 포인트가 서로 대응점이라는 거예요. 대칭했을 때 대응점. 그 관계에서 서로 역수관계 있는 거고, 당연히 문제에서는 그 관계를 물어보겠지. 왜? 그래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잘 봐. 여기 지금 A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얘는 여기 A에서의 미분계수인 거고 얘는 B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돼. 근데 이 B가 뭐니? 이 B가 FA잖아요. 이 관계를 잘 파악해놔야 된다 이거야. 저기다 똑같은 걸 넣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F 입장에서 A가 들어갔으면 G 입장에서는 걔에 대입한 함수값이 들어가줘야 된다. 왜냐면 그쪽에 X좌표로 우리가 관찰하는 거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 잘 들어봐.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주로 이 내용을 갖고 풀 거거든. 근데 또 가끔 이제 역함수 막 직접 구해라 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까지는 괜찮니? 니네들은 요 관계식 이용하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근데 요거 한 번만 하고 가자. 이거 뒤에다 하자. 뒤에다. 뭐냐면은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얘 대응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함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걔를 이렇게 역함수라고 하지. 그러면은 야 f랑 f랑 그 역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f는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야. 근데 역함수는 반대야. y가 독립변수고 x가 종속변수야. 현재. 그러면은 내가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x의 dy dx를 좀 구해보겠다 이거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얘들아. 그냥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y는 gx의 dy dx를 이제 구하면 어떤 과정이 이제 일어나냐면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고야. 자, dy dx를 구하라는 게 dy dx를 구하자는 게 거기는 어떻게 적혀 있을 거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자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에 따라서 x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애랑 분자 분모 역할이 바뀐 거지 지금. 아니 맞아 아니야. 바뀐 거잖아 서로. 그래서 우리가 분자 분모를 일단 델타 y로 나눠줘. 왜냐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y에 따라서 y의 변화에 따라서 x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입장이 반대라. 그래서 저기를 델타 y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y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델타 y가 0으로 간다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델타 y분의 델타 x가 되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극한을 계산해주면 여기도 극한 계산하면 어차피 1로 수렴할 거니까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dx dy분의 1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너네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dy dx는 dx dy랑 어쨌든 역수관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 다시 dy dx는 dx dy랑 무슨 관계 있다? 역수관계가 있다. dy dx는 dx dy랑 역수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의 dy dx를 구할 때 이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겠다 이거야. 쟤네들이 역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는 역함수의 dy dx를 우리는 저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오지. 자, 한번 아까랑 똑같은 문제를 한번 보여줘. 아니 요 문제 한번 해보자. 내가 한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이를 해줄 거니까 그거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 너네도 이 예제 하나 갖고 연습을 해. fx가 x 세제 이렇게 합시다. 자, y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오케이?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f라고 하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이것도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아이씨 여기 밑에다 써. f 역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 자, 요랬을 때 문제에서 g'의 3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일단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 미분해서 3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x에다가 여기다가 미분해서 x에다 3 집어넣어봐라 이 얘기지 지금.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아까 배운 관계식을 그대로 쓸 거야. 관계 이용해서. 그럼 얘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은 거는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뭔가를 집어넣은 거랑 역수관계 있다고 했지 지금. 근데 이때 여기에 3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 3을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뭔가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 역할이 뭐였냐면 fa였단 말이야 이게. 맞죠? 이게 fa였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3 나오려면은 뭐 대입해야 돼? 1 대입해야 되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포인트. 그러면 너는 미분을 해 쟤를.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 이제 1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저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하면 원래 함수 미분계수랑 역수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랑 여기 관계 잘 파악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한번 내가 구해볼게. 자, 두 번째 풀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풀 거다 이거야. 두 번째 풀이. 그럼 역함수를 구할 거니까 내가 저 함수를 그냥 이렇게 좀 쓸게.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써놓고 할게. 자, 그럼 갑니다. 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x랑 y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x랑 y를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함수의 dy dx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 좀 봐봐. 이거 안 보면 헷갈려. 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y를 정리하는 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x랑 y만 바꾸면 그냥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너의 dy dx를 구하겠다 이거지 지금. 근데 그냥 딱 봐도 x랑 y를 바꿨더니 야, y가 더 문자가 많잖아. 그러면은 그냥 y로 미분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아무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변수가 안 맞으면 계속 뒤에다 뭔가 붙여 계속 곱해서 썼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y가 변수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다 y로 일단 미분을 하자 이거. y 변수가 좀 많으니까 그게 좀 편의를 위해서. 그럼 y로 미분을 해. 그럼 앞에 거 y로 미분을 하면은 변수가 안 맞지. 그러면은 걔는 1 곱하기 dx dy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일단은 3i 제곱 더하기 1이겠지 이게. 그럼 나는 dx dy를 구한 거지. 근데 내가 아까 하나 기억하자고 했던 게 뭐야? dx dy랑 dy dx는 서로 역수관계 있다고 했지. 애가 서로 역수관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dy dx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dy dx는 저거 역수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역수해버리면은 얘가 3y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한 거냐면 얘 역함수의 도함수를 직접 구한 거야 이게. 얘 미분친 거를. 하지만 그게 그냥 x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뿐이야. 차이점은.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한번 y로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분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다 보면 x랑 y가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 문제 다 똑같아. 얘 미분해서 x에다 3 넣으라는 거잖아 지금. 이 문제가 g'3을 구하라는 거는 역함수의 도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어라 x값에다가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집어넣을 데가 없죠.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x에 3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y에 뭘 집어넣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 역함수 입장에서 여기 x에 3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y에 뭐를 집어넣었다는 거지? 1을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지. 이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한 거야. 왼쪽은 관계로 한 거고. 근데 그냥 책에는 이런 것도 교과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한번 학습 정도만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다. 다시 dy dx랑 dx dy는 역수관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의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구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x랑 y를 바꿔준다. 그럼 x랑 y를 바꿔주면 이런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y로 정리하기가 빡세지. 그러니까 그냥 애시당초 미분변수를 x로 하지 말고 미분변수를 y로 해서 미분을 하라는 거야. 그럼 미분변수를 y로 해서 미분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dx dy라는 걸 구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그럼 그걸 그냥 역수하면은 얘의 도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는 뭐 x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x랑 y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y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g'3을 구하라는 거는 얘 미분에서 x에 3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미분에서 3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얘가 3일 때에 해당되는 순서상 하나를 잘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끝내면 끝난다. 이런 걸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거 해볼게. 야, 첫 번째 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y가 변수가 많죠. 이게 y눈으로 돼 있는 함수가 아니지. x눈으로 돼 있는 함수지. 그냥 y로 미분해버려. 그럼 앞에는 뭐가 돼? dx dy가 되지.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돼? 뒤에는 뭐가 돼? 그냥 4y 더하기 3 되잖아. 근데 dy dx랑 dx dy는 무슨 관계 있다고? 역수 관계 있다고. 그래서 dy dx는 뭐분의 4y 더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 끝. 이게 1번. 자, 2번 한번 해볼게. 자, 2번도 봐봐. 이거 그냥 dy dx 구하라니까 이거 미분치란 얘기잖아. 근데 미분치일 때 저렇게 4제곱 돼 있으니까 귀찮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양변을 4제곱해버려. 양변을 4제곱하면 함수를 내가 y 4제곱은 2x 빼기 6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냥 이걸 y로 미분해버려. y로. y로 미분해버리면은 여기는 4y의 세제곱, 여기는 2인데 여기에 dx dy 붙어야 되고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지. 그러면 여기서 dx dy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y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역수관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dy dx라는 거는 2y 세제곱분의 1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요거를 좀 x로 바꿔주고 싶다 치면은 얘 같은 거는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 세제곱하면은 4제곱분의 2x 빼기 6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기 있는 이 세제곱 돼 있는 자리에다가 저거를 직접 집어넣어서 표기를 해도 된다. 근데 굳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세 번째 봐봐. 자, 세 번째도 봐봐. x는 sin y라고 돼 있잖아. y는 sin x라고 돼 있으면 그냥 y 프라임은 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못 치잖아 지금. 이거 y로 정리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y로 미분치는 거예요. y로. 그럼 왼쪽에 y로 미분치면은 dx dy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오른쪽에 sin y 그냥 미분치는 거야. 그럼 sin y 미분치면은 코사인 y 되잖아요 그냥. 아니 되냐고. 역수하면 되죠 그냥. 아이고 이거 y라고 써야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의 d의 x라는 거는 응? 뭐분의 코사인 y분의 1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된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또 굳이 x로 쓰고 싶어요. 만약에 이걸 만약에 굳이 x로 쓰고 싶으시면 어떤 관계를 이용하면 되냐면 이 관계 이용하면 돼요. 코사인의 굳이 쓰고 싶다 이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코사인의 제곱 i 플러스 사인의 제곱 i는 얼마가 되니?
이거 1 돼야 안 돼? 아니 코사인 제곱 i 더하기 사인 제곱 i 1 되는 건 이해되지 지금?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은 자 코사인 제곱의 y는 루트에 아니지 1 빼기 사인 제곱의 y가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은 코사인의 y는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여기랑 여기잖아 지금. 그럼 거기서 x좌표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기 때문에 0도 어차피 안 되겠다. 무조건 양수죠. 양수니까 여기서 코사인 y를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면 1 빼기 루트에 1 빼기 사인 제곱의 y라고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사인 y가 x였죠 여기서. 사인 i가 x였잖아요. 그러면 저 사인 i에다 x를 대입하면 1 빼기 x 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x로 바꾸면은 루트에 1 빼기 x 제곱에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관계식 갖고서 그냥 미분계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 됩니까? 뭐 바꾸자 하면 저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f 역함수 미분해서 3 집어넣어라 이 얘기지. 그럼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거라고. 그냥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f 역함수 미분해서 3을 집어넣은 거는 원래 함수 미분해서 뭔가를 집어넣은 거랑 역수관계 있다. 됐지?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대입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3이 fx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가 3이 나올 수 있는 a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줄 거라고 대부분.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 그러면 너는 제 미분을 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니까 저기다 1을 대입해 버리면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고.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미분법 해볼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냥 이계도함수의 미분법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y는 fx가 있어. 얘를 한번 미분해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 한번 미분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1계도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이제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었다고 쳐봐. 이게 2번 미분한 거지. 이걸 2계도함수.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거는 3번 미분한 겁니다. 이런 게 3계도함수.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함수를 또 미분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거를 2계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미분한 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dy dx 기호를 이용해서 좀 써볼게. 자, 제 2계도함수를 구하라고 해봐. 그럼 제 2계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쟤를 한번 미분해. x에 대해서. 그래서 dx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지금. 됐니? 그럼 이렇게 미분되어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책에 적혀있는 기호로 해줄게. 자, 어떤 함수의 dy dx를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해진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걸 다시 x로 한 번 더 미분하는 걸 이계도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줄여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쓸 거래. 그냥 위에 있는 함수를 밑에 있는 x로 2번 미분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줄여서는 쓰겠대. 그냥 기호 약속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짠. 첫 번째 문제. 다음 함수의 이계도함수를 구하래. 자, 그럼 얘를 일단 x로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얘 합성함수예요. x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
쏘리. 한번 건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게 건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미분한 거 곱해. 여기까지 됐지? 이게 이제 한 번 미분한 거. 자,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앞에 거 미분해. 그럼 2는 앞에 냅두면 되고 저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봅니다 나는. 요만큼을 하나로 그냥 볼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둬. 그럼 뒤에 거 내버려두면 제곱이 되죠. 이렇게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돼요. 뒤에 거 미분하면 2니까 이걸 4로 바꿉니다. 끝. 그 다음에 저기 2번 한번 해볼게. 얘 한 번 미분해. 그럼 앞에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내버려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두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3x하고 속함수 미분 쳐주면 3 되니까 이거 3 곱하기 코사인 3x 되니? 사인 3x가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사인 x 미분하듯이 미분하면 코사인 x 나올 거고 그 다음 속미분 치면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줄게 그냥. 자, 2에 3x로 묶어버려서 요게 3 사인의 3x 더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의 3x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거. 자, 한 번 더 미분해. 자, y의 2'이에요. 그럼 앞에 거 미분. 근데 어차피 묶을 거니까 이제 나 그냥 묶어서 바로 써버릴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3 사인의 3x 플러스 3 코사인의 3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둔 거. 그 다음 앞에 거 내버려 두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할 거지. 그럼 뒤에 거 미분한 거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사인의 3x 미분하면은 9 코사인의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코사인의 3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9 사인의 3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너는 2의 3x에다가 뭐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면 돼. 9 코사인 3x랑 저거 계산하면 12 코사인 3x 그 다음에 3 사인 3x랑 마이너스 9 사인 3x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의 사인의 3x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함수 구한 거고. 자, 일단 3번 해볼게. 자, 우리가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y는 루트 x 미분하면은 요거 기본함수니까 기억하자고 했지. 2루트 x분의 1 된다 했지. 그래서 저것도 합성함수니까 갑니다. 제 미분을 한번 하면은 2루트 x분의 이렇게 되겠죠. 겉미분 치고 속미분 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럼 이때에는 곱미분을 할게요. 밑에 거 미분, 밑에 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고 그냥 갖다 곱해주고 그러면은 4에 루트 x제곱 플러스 1 빼기 그 다음에 위에 거 내버려 두고 아이고야 기침 나와라. 위에 거 내버려 두고 그 다음 밑에 거 미분하면 되는데 자, 2 루트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돼. 이거 그러면은 그냥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이제 거기다가 2 곱해져 있는 느낌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 x제곱 플러스 1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 치면 여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날라가니까 얘는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된다. 아니지 날라가면 안 되지. I'm sorry. 밑에 거 날라가지. 밑에 거만 날라가면 되는데 기다려봐. 밑에 거 날라가고 그 얘는 2x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냥. 근데 저기 왜 저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정리만 살짝 해줘. 그 양쪽에다가 분자 분모에다 루트 x제곱 더하기를 곱하면 됩니다. 4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는 4에 x제곱 플러스 1 들어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x에 뭐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하면 된다. 미분 두 번 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 자, fx가 저렇게 있는데 얘 미분 한 번 치어서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두 번 쳐서 0 집어넣으면 4 나온대. 그럼 미분 한번 쳐보자. 1번 문제 할게. f'의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그냥 묶어서 바로 미분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야. 그러면은 요거 x 앞에 거 내버려 두면 x가 있을 거고 저 뒤에 있는 아예
곱해주면은 a가 나오겠지. ax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한 번 미분을 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미분합시다.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그럼 이거 앞에 거 미분하면은 a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묶어서 바로 쓰는 거야 그냥.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엔 2a 나오겠지. 얘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지금? 그냥 바로 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미분 쳐봐 이거. 얘 미분 치면은 그대로에다가 a 나올 거 아니야. 묶었다 치고. 그 다음에 이거 내버려 두니까 이거 미분 친 것만 추가로 여기다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되는 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0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온대. 2. 그럼 여기는 2의 b제곱 이렇게 나오지. 2의 b제곱이 2다. 그래서 b를 구하라고 하면 b는 ln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도 0 집어넣어. f2'이 0은 4래. 그럼 4는 2의 b, 2의 a 이렇게 나올 건데 2의 b가 어쨌든 2라고 했거든. 여기가 2니까 a는 1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니구나. 따로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고 첫 번째 문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해볼게. 자, y는 2의 x의 코사인의 2x가 있대요. 이렇게.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데 항등식 얘기죠. 얘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a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y 한번 미분해.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사인의 2x. 요게 일단 한번 미분한 거. 자,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그럼 또 마이너스 사인 2 사인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4 코사인의 2x.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너는 2x에 뭐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 사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2x.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 미분한 것까지 다 구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다 대입해. 저 관계식에다가 해볼게. 요게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요거 살려서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 다음에 y가 어디 있어? 한 번 미분한 거 저기 있죠. 그럼 이거 갖다가 저다 씁시다. 여기다 쓰는데 여기다가는 a를 곱하래.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는 5y를 갖다 쓰라는데 5y. 그럼 5y는 뭐야? 5의 2의 x의 코사인의 2x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값만 구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2x는 여기서 2의 x제곱은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이거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나눠도 상관이 없다고.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 항등식이라며. 항등식이니까 그냥 a만 잘 살릴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보자. 그냥 여기다 0 대입해도 이거 성립해 안 성립해? 당연히 x에다 0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지금.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0 대입해버려. 그럼 사인 0은 어차피 0이지. 근데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지. 그럼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3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a만 남아. 저 사인 날라가. 그 다음에 여기는 5 남아. a가 0이야. 그래서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넘어가도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